그렇게 보낼 인생이 아니다.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뒷부분 이어서 읽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차원의 얘기들이 펼쳐지는데요. 저한테는 새로운 깨달음이었고 또 인상적인 그런 내용들이어서 여러분들과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여자친구 라우라가 아이를 임신을 했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펼쳐지는 얘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나 역설적인가. 병원 한쪽에선 내 아이가 태어날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선 내가 죽을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니. 마치 아이와 나 사이에 뭔가 특별한 연결고리라도 있는 것 같았다. 당연히 아이와 너 사이엔 특별한 연결고리가 있지. 내 깊은 영혼이 찾아왔다. 내 아이와는 물론이고 전 인류와 모든 살아있는 것들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너와 연결되어 있어. 당연히 그렇겠지. 우리는 모두 우주의 일부니까. 넌 우주의 일부가 아니야. 너 자체가 우주야. 내가 생명 그 자체이고. 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깊은 영혼이 깨달음의 그 경지로 안내를 하는데요. 어떤 경지냐면은 마치 뭐든지 가능할 것 같은 그런 류의 꿈결 같은 느낌이었는데 꿈을 꾸고 있는 걸 자각하고 있고 보거나 듣지 않아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훤히 알 수 있는 그런 꿈 같았다. 그게 바로 깨달음이야. 그가 말했다. 현자와 종교 지도자와 구도의 스승들이 얻으려고 그토록 애를 쓰는 것. 오랜 세월 고행하며 깊이 명상해야만 도달할 수 있는 경지라고. 이곳이 어디지? 천국인가? 장소가 아니야. 느낌이지. 내가 익히 알던 차원의 시간이나 공간은 여기에 없어. 나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자 순식간에 내 영혼의 안내자가 내게 준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이해할 수 있었다. 깨달음은 우주의 일부이면서 동시에 우주 그 자체가 되는 경이로운 느낌이었다. 이런 그 상태를 지금 의식불명의 상태에서 경험을 하는데요. 제가 같이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 이 책은 그 인도인 아니타 무르잔이라는 분이 쓰신 책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쓰신 그 깨달음의 경지랑 이 책에 나오는 이 부분이 너무 흡사해서 제가 전혀 이분은 멕시코 작가시잖아요. 너무 다른 세계에서 사는 분들인데 그 경지에 대한 묘사가 너무 비슷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저 책에서는 또 어떻게 묘사가 되고 있는지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런 경지가 있나 봐요. 정말 너무나 다른 세계에서 사는 두 분이 너무 비슷한 같은 경지에 대한 묘사가 비슷해서 저는 굉장히 신기했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느껴보세요. 전 인류와 모든 살아있는 것들과 존재하는 모든 것과의 연결을 느꼈다. 심장이 멎었을 때 의식의 거품이 터지던 것과 매우 흡사했지만 거듭 계속된다는 것이 달랐다. 가늠할 수 없는 온기와 사랑이라는 평화롭고 경이로운 축복이 끝없이 이어졌다. 이런 표현이 저 책에도 있었어요. 혼자라는 두려움도 없었고 지상에 존재하는 만물을 돌보듯 그것과 똑같이 삶이 우리를 돌본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다. 이곳에선 모든 게 옳았다. 이 표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무언가 더 커다란 것의 일부, 즉 사랑으로 이루어진 아름답고 복잡한 구조의 일부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질문은 있지만 답은 필요하지 않았다. 이런 알지 못함조차 괜찮았다. 그저 괜찮았다. 이제 돌아올 시간이야. 이 아름다운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내 깊은 영혼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가 다시 한번 내가 내 육신 안에 있음을 느끼게 되었고 완전히 기진맥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전의 경험에서 비롯된 황홀한 행복감이 생생했다. 이 부분 읽으면서 저는 이분이 다시 건강을 회복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책에서도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깨닫게 된 사실에 대한 얘기들이 이어지는데요. 나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일부였어. 내가 별, 태양, 우주에 존재하는 다른 모든 것들만큼 중요했어. 그리고 우리 모두 똑같아. 내 깊은 영혼이 다시 말을 이었다. 너는 내 아버지의 세포들 중 하나와 어머니의 세포들 중 하나가 결합해 창조됐어. 이 두 세포에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모든 유전 정보가 담겨져 있지. 너는 모든 인류와 연결되어 있고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와 연결되어 있어. 이 부분 읽으면서 저는 이렇게 읽어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요. 새롭게 깨달았어요. 아, 진짜 그렇구나.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단지 인류와의 연결만 느낀 게 아니라 만물과 일체감을 느꼈어. 내가 어머니의 자궁에 잉태됐을 때 어머니의 육체와 두 개의 세포엔 내 몸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가 들어있었지. 지금 내 모습 그대로 너를 형성할 완벽한 계획이 들어있었던 거라고. 눈과 머리카락과 피부 색깔, 입모양, 양볼의 보조개, 내 몸에 나는 털럭 한 올까지 세세하게 계획되어 있었어. 어머니의 육체는 그녀가 들이쉬는 공기, 마시는 물, 먹는 음식 등 주변의 모든 재료를 끌어다 널 만들었어. 결국 넌 우주의 조각들로 형성된 거야. 이 부분도요, 읽으니까 당연히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새롭게 깨달았어요. 아, 정말 우리가 우주의 조각들로 이렇게 형성이 된 거구나. 어머니에 의해서 그 어머니의 어머니에 의해서 태초부터 있어 왔던 그 우주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우주의 조각들로 내가 형성이 된 거구나. 이런 깨달음을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느꼈습니다. 그리고요, 이어지는 문장, 한때는 어느 동물의 일부였고, 그 전에는 어느 곤충의 일부였고, 그보다 훨씬 전에는 장미 꽃잎이었던 사과 한 덩이는 내 심장을 만드는 데 쓰였어. 북극의 빙산이었다가 구름이 되었다가 비가 되어 내려서 한때는 어느 곳의 강이었던 물은 내 혈관을 타고 흐르는 혈액을 만드는 데 쓰였고, 한때는 어느 산이었고 기나긴 과거에는 어느 머나먼 별이었던 광물들은 너의 뼈를 만드는 데 쓰였지.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죠. 그러면서 사실적이기도 한데 저는 첫 부분이 처음에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참 깨닫고 나서 좀 창피했었는데요. 숲해설사 공부를 한다는 사람이 이 부분을 금방 알아듣지 못해서 좀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냐면요. 한때는 어느 동물의 일부였고 그전에는 어느 곤충의 일부였고 그보다 훨씬 전에는 장미 꽃잎이었던 사과 한 덩이는 내 심장을 만드는 데 쓰였어. 이 부분이요. 뒷부분은 이해가 됐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거잖아요. 사과 한 알이 연글기 위해서는 그 사과 한 그루를 키우는데 한때는 어느 동물의 일부였다고 했잖아요. 그 사과 한 알이 왜 그러냐면 어느 동물의 사체가 부패되어서 거름으로 쓰였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느 곤충의 일부였고 곤충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거름으로 쓰였을 수 있고 그보다 훨씬 전에는 장미 꽃잎이었던 장미 꽃잎도 그렇게 다시 흙으로 돌아가서 그게
거름으로 쓰였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과나무를 키워서 사과 한 알이 달려서 결국 이 동물의 일부, 어느 곤충의 일부, 장미 꽃잎 하나들이 다 사과 한 알을 만드는 데 쓰였다는 거잖아요. 그 사과 한 덩이는 내 심장을 만드는 데 쓰였어. 이런 시적인 표현으로 굉장히 사실적인 얘기를 하면서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이 부분 표현들이. 근데 금방 알아듣지 못해서 좀 창피했습니다. 여러분은 금방 알아들으셨나요? 내가 죽으면 내 몸은 분해되고 내 몸에서 나온 입자는 재료가 되어 우주는 계속 새롭게 태어날 거야. 그게 바로 내가 생명 그 자체라고 말하는 이유일까? 그래, 맞아. 너를 통해 생명이 유지되고 재탄생하니까 말이야. 너를 도구로 삼아 가능성으로 가득 찬 또 다른 기적의 존재가 만들어지지. 여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곧 태어날 내 아기 말이야. 새로운 존재는 세상에 매우 특별한 무언가를, 그 아이만이 가진 무언가를, 전 우주에 단 하나뿐인 놀라운 선물을 주러 오는 거야. 내 아이가 특별할 거란 뜻이야. 내 삶의 목적이 아이를 세상으로 데려오는 거였다고? 내 아이는 다른 모든 이들과 마찬가지로 특별해. 내 아이가 이 세상에 줄 선물은 그 아이만의 고유함이야. 비록 그 아이는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의 일부이긴 하지만 한편으론 고유한 하나의 존재이기 때문이지. 내 아이는 그 아이만의 생각과 견해와 개성과 감정, 행복과 슬픔을 나누러 여기 오는 거야.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지. 자신만의 개성과 독특함이라는 선물을 세상에 전하는 것 말이야. 자기 자신이 되는 것. 그게 삶의 의미로군. 이 부분도 저 책에 있었어요. 정말 똑같은 표현으로요. 정말 신기하죠. 내가 끼어들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되는 것. 같은 표현이 정말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존재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기회를 즐기는 걸 말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너는 영혼의 일부였고 죽으면 다시 영혼의 일부로 돌아가. 우린 우리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짧은 시간을 부여받았으니 최대한 그 시간을 활용해야 해. 이 부분하고 정말 이 책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 이 책에 여기 밑에 보면 그런 상태를 경험하고서 이런 허용의 상태에 이르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오직 내 자신이 되는 것뿐이었다. 나는 깨달았다. 지금까지 내 그 지난 한 삶 동안에 내가 해야 할 일은 기실 단 하나뿐이었다는. 잠시만요. 그것은 바로 내가 결함이 있다는 그 어떤 느낌이나 판단 없이 그저 내가 되는 것이었다. 동시에 우리의 본질은 그 핵심이 순수한 사랑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다. 우리는 순수한 사랑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우리가 전체에서 왔고 또 전체로 돌아가는 존재라면 어떻게 그렇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는 이를 깨닫게 되면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니 사랑이 되는 것과 본연의 자기 모습이 되는 것은 하나이며 같은 것이다. 그러면서 그 밑에 우리 모두가 하나이고 저 책에서도 계속 우리가 그 우주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이고 같은 전체의 일면들이라면 그리고 그 전체가 조건 없는 사랑이라면 당연히 본래 우리도 사랑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는 그것이 진실로 삶의 유일한 목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자기 자신이 되는 것, 자신의 진실대로 사는 것, 본디 제 모습인 사랑이 되는 것.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니 돌아가 두려움 없이 내 삶을 살려무나.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저 책과 비슷한 표현들이 다른 부분에서도 또 나와서 저는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너무 다른 세계에 사는 두 분의 작가가 비슷한 경지의 어떤
본질적인 그런 얘기들을 해주고 계신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이란 생각이 들어요. 어, 그 제가 가진 어휘로는 표현하기가 어려운데요. 여러분들께서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책을 제가 정신없이 좀 읽어드려서 좀 정신이 없으셨을 텐데, 그러면서 이 주인공은요, 자기가 이제 죽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저 책을 먼저 읽었기 때문에 이분은 다시 살아서 건강을 회복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분은 아직 그걸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마음으로 편지를 남깁니다. 그러면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가에게 뭐라고 뒷부분에 이렇게 편지를 남기냐면요. 두려움 때문에 그 윗부분부터 읽을게요. 이 세상에 너만의 개성과 사랑이라는 위대한 선물을 주려무나 두려움 때문에 원하는 걸 머뭇거리지 말고 내 자신이 곧 기적이란 걸 믿어라. 모든 자식들을 보살피듯 삶이 널 보살피려 한다는 걸 믿어라. 저는 이 표현 너무 좋아해요. 다른 책에서도 이 표현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렇게 난로가 피오르는 것처럼 안심이 되고 따뜻해지는데요. 삶이 너를 보살피려 한다는 걸 믿어라.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이 표현 들으면 정말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이 믿음 안에 살고 싶고요. 그리고 여자친구 라우라에게는 뭐라고 했냐면요. 나는 오늘 나의 미래를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채우고 살아왔다는 걸 깨달았어. 했어야 했던 일들을 상상하며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걱정하며 인생을 허비한 거야.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하는 걱정의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을 것들인데 미리 당겨서 걱정하느라고 미래를 제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현재를 제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저도 사실 이런 상태로 살 때가 종종 많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 임종의 자리에선 모든 게 다르게 보여. 지금에서야 내 인생이 실제로 어떠했는지 제대로 보여.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목표나 성취, 부와 지식을 쌓는 것, 자신의 가치를 세상에 증명하는 것이 아니었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임을 깨달았어. 이런 얘기도 우리가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죽음 앞에서 가장 아쉬워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고 함께하는 한 것이었는지 그것만을 생각하게 된다고 많이들 하잖아요. 이 주인공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자신한테 보내는 편지를 또 마음속으로 쓰게 되는데요. 안녕 친구 하면서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두려움이 삶을 지배하게 내버려 둔 것도 나였고 과거의 트라우마에 매달려 현재를 괴로움으로 채운 것도 나였어. 보통 사람들이 이러고 살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나는 스스로 내 건강과 행복을 망쳤으며 모든 문제들은 모두 나의 책임이었어.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과 정답은 내 안에 있었는데도 몰랐던 거야. 이 부분 읽으면서 저도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많이 들어보셨죠? 소설이나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는 얘기고 나도 나름대로 착하게 성실하게 잘 살아왔는데 나보다 더 편하게 살고 그리고 나보다 더 안 좋은 음식들도 많이 먹고 나보다 더 운동도 안 하고 사는 친구들도 멀쩡한데 왜 내가 이렇게 됐지? 억울해. 뭐 이런 생각 저도 잠깐 했었거든요.
그런데 공부를 해보고 여러 가지 제가 깨닫게 되면서 이 문장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스스로 내 건강과 행복을 망쳤으며 모든 문제들은 모두 나의 책임이었어. 모든 문제들의 책임을 내가 갖는 걸로 결정하지 않고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사실은 어떤 그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내 삶을 스스로 세워갈 수가 없게 되거든요. 모든 책임이 나한테 있다고 그것을 인정을 해야지 그 다음 문을 내가 열 수 있고 내가 가진 문제점들에 대해서 개선해갈 의지를 갖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내 인생이 바로 세워진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살짝 억울하다는 그런 것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의지를 가지고 그것들을 다 내 책임이었어. 내가 다 그것들을 불러들였고 이제 내가 그것들을 다 다시 고쳐야 하고 다시 바로 세워야 한다. 그 전제로 나머지 인생들을 제가 풀어가지 않으면 하나도 나아질 게 없다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저는 이 문장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그리고 뒤에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주변 상황과 상처에도 불구하고 나에겐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 내 삶의 주인은 나였고 내 생각은 나의 존재를 결정하며 난 상황의 노예가 아니란 걸 몰랐던 거야. 변화하고 나아지고 조화롭게 살 권한이 나에게 주어졌음을 깨닫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 저도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삶을 나눌 수 있었던 기회에 대해 감사하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나에게 주어졌던 시간에 감사하려고 해. 그리고 오늘 난 누구도 내 생각을 지배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 오늘 난 누구도 내 감정을 통제하지 않는다는 걸 인정했어. 오늘 난 모든 상처로부터 자유롭다고 선언하기로 했어. 오늘은 죽기 좋은 날이야.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걸 그 죽음 앞에서 깨달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지 말라고 이런 책을 쓰시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이 작가도 아마 그런 것들을 미리 깨닫고 이런 얘기를 죽음 앞두고 하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쵸? 이런 얘기를 그 죽음 앞두고 깨달을 필요는 정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이렇게 펼쳐 보이는 먼저 걸어간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길들을 찾고 계속 추구하고 끝없는 추구를 하면서 또 배워가면서 살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편지를 남겼는데요.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앞에 복선이 깔렸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은 살아날 것이다. 다시 건강을 회복할 것이다. 그 새로 태어난 그 딸이 태어났는데요. 아기로 인한 그런 영향도 있을 테고 어쨌든 이분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야지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결론은 한쪽 다리를 사고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 신체가 온전하기는 어렵겠죠. 왼쪽 다리를 약간 저렸기 때문에 걸을 때 지팡이를 써야 했고 오른팔은 여전히 잘 움직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내겐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쵸?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다시 살아날 수 있었는데 새 삶을 살 수 있는데요. 그리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삶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순수한 기쁨이 너무나 커서 이런 작은 장애들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결론은요. 라우라와나는 결혼식을 올리고 우리 세 식구는 소박한 아파트에 살림을 차렸다. 삶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면서 우린 아주 소소한 일에서도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이 문장이요. 너무나 와닿습니다. 어떤 평범함의 경지를 벗어난 어떤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면 정말 아주 소소한 일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경험할 수 있었던 그 경험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에필로그에서 이분이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자꾸 언더라인을 하게 됐어요. 당신은 무엇의 노예인가? 그러면서 이분이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자신을 자유롭게 하자. 등에 짊어지고 있는 원망과 회한과 죄책감이라는 짐을 모두 벗어 던지자. 잘못된 일에 대해서 과거를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걸 멈추자. 당신에겐 매일 새로 시작할 기회가 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당신은 새로 태어나며 마음에 들지 않는 걸 바꾸고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모든 것이 당신에게 들려있다. 저도 아침에 눈 뜨면 늘 침대에서 이렇게 엎드려서 아침 기도를 드리는데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 항상 드리게 되거든요. 그 의미가 어떤 건지 더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스스로를 올가매는 족쇄를 풀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되지 못하고 원하는 걸 하지 않고 삶을 흘려보내는 것이다. 진정한 자신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생각하고 있는 걸 말하고 가진 걸 나눌 기회를 마냥 흘려보내지 않도록 하자. 당신 자신 외엔 어느 누구도 당신의 실패를 일일이 기록하지 않는다. 당신을 비난하는 나쁜 친구, 당신을 처벌하는 법 집행자, 당신을 엄하게 질책하는 판사는 바로 당신 자신이다. 그리고 오늘 당장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영원히 사라진다. 기억하자. 인생은 너무 짧고 깨지기 쉽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헌신하되 그들이 변하길 기대하지 않도록 하자. 있는 그들의 모습을 사랑함으로써 당신과 그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인 자유를 얻도록 하자. 당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만들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당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려고 하고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한다면 당신의 삶은 갈등으로 채워질 것이다. 결정을 내릴 때 모두에게 최선이 되도록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사람들 스스로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존중해야 한다. 그러면 당신의 삶은 조화롭고 기쁨으로 충만할 것이다. 이 얘기들을 죽음 앞까지 다 갔다 온 사람이 정말 삶을 다시 살면 어떻게 살 것인지 스스로에게도 하는 얘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인 우리들에게도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다시 살게 된 사람이 하는 얘기여서요. 죽음 앞까지 갔다 오면 저도 어떤 얘기를 저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하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저도 비슷한 얘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당부를 뭐라고 하냐면요. 당장 삶을 즐기지 않고 뭘 기다리는가?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삶이다. 삶이란 당신 계획대로 되었을 때 간절히 바라던 걸 얻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정확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일, 바로 그것이 삶이다. 삶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눈을 뜨고 앞을 볼 수 있다는 기적에 감사하자.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아이들이 웃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음을 감사하자. 가슴에 손을 얹고 난 살아있어. 난 살아있어. 난 살아있어 라고 말하는 세찬 심장 박동을 느껴보자. 삶은 완벽하지 않으며 어려운 일들로 가득하다.
어쩌면 삶이란 게 원래 그런 것일지도 모른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역경에 맞서는데 필요한 모든 도구가 주어졌을 것이다. 상실을 애도할 수 있도록 눈물이,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시가, 서로를 안아줄 수 있도록 팔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손이,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가슴이, 어떤 일이 닥치든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신이 주어졌을 것이다. 당신은 완벽하지 않다. 어느 누구도 완벽하지 않다. 이미 당신이라는 존재는 수백만 가지의 변수와 함께 여기에 왔다. 이토록 당신은 놀라운 설계에 의해 만들어졌고 장점과 단점을 전 인류와 함께 공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서 대체 무슨 자격으로 이런 말을 하냐고? 라고 말합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당신의 다른 모습일 뿐이다. 수십억의 존재 중 또 다른 하나일 뿐이다. 나는 자유롭기를 선택했고 삶의 주도권을 쥐기로 결정했을 뿐이다. 당신도 그러하길 바란다. 이런 얘기들로 이 책은 끝이 납니다. 죽음 앞까지 다녀왔던 사람이 하는 얘기들.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하면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